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다소 흐렸고 내일은 연무나 방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21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3m로 오후에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월성원전의 한 협력업체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한 데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원전 인근 주민들인데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원칙에 위배된다며 동경주 지역 발전협의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에서 조명 설비 업무를 담당해온 협력업체 직원 3명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지난 9일부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오랫동안 동일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협력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아 해고됐다는 것입니다. 최소 6년에서 8년 동안 근무해온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고되는 것은 정말 부당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이기 때문에 고용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모두 원전 인근 주민들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다른 도급업체 직원 170여 명도 이 같은 집단 해고 가능성에 놓여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역 주민 생명의 담보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리어 지역 주민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성원전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공사 도급 방식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고 협력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측에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협조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수주업체의 직원 채용에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주업체 협조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남과 양북, 간포 발전협의회도 지역민 고용 보장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월성원전을 압박하고 나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와 도의회,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이 불리한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누리당 획정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과 달리 경북의 지역구만 2석이 줄어든다며 경북이 재물이 되는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난 10월 5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촌 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에 적극 임해줄 것을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현대제철은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이 3조 6,215억 원, 영업이익 3,61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철강시장 불황으로 매출액은 5.7% 감소했고 봉형각류 제품의 수익성 향상으로 영업이익률은 10%를 기록해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건설 수요가 하반기에도 회복돼 봉형강 제품의 수익성이 향상됐고 수요 산업별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 사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경기가 부진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기업 대출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7조 9천억 원으로 총 여신의 6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기업이 20.9%, 중소기업이 79.1%로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철강업의 장기 부진 등으로 기업 경기가 좋지 않았고 포스코 플랜텍 워크아웃 사태 등으로 은행들의 여신 심사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늦어지고 있는 가칭 우현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포항교육지원청과 땅 소유법인인 선원건설이 장경식 도의회 부의장의 중재로 오늘 교육청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선원건설이 소송과 별도로 학교 건립에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포항교육지원청은 곧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17년 개교할 계획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당초 지난해까지 중앙초등학교를 옮겨 우연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구획 정리지 구한 학교 터 소유법인인 선원건설과 땅 매입을 감정가로 할지 조성 원가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7회 한국지능로봇 경진대회가 오늘 포항 만인당에서 개막돼 사흘간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올라온 지능 로봇 부문 30개 팀과 퍼포먼스 부문 10개 팀이 최종 결선에 올라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개회식에 이어 두 부문에 걸쳐 심사가 진행됐고 내일부터 수상작 시연이 있게 됩니다. 또 내일부터 제12회 포항 가족과학축제와 제8회 과학체험 한마당 행사가 만인당에서 함께 열려 과학의 원리를 직접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길로 뛰어든 10대 장애인을 구하려다 열차에 치여 순직한 경주 내동파출소 소속 고 이기태 경감의 연결식이 오늘 경주경찰서에서 열렸습니다. 김치원 경북지방경찰청장과 도내 22개 경찰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경식은 유족들의 오열 속에 숙연하게 진행됐습니다. 1982년 경찰에 임관한 이 경감은 33년 동안 근무해오다 정년을 2년 앞두고 파출소 근무 도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포항시회는 오늘 26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23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포항시의회는 지역 축제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 부지 구입비 지원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를 다음 달 18일부터 26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포항 연탄은행이 오늘 송도 솔숲 야외공연장에서 1000장의 연탄과 500kg의 쌀을 전달하며 올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포항의 기업,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사랑의 연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